에서는 좀 육성할 여지가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 개인이 취미 삼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동의 없이 말씀하신다는 게 해당 기업이 내가 모이해킹을 하겠다고 하면 그 해당 기업이나 기관하고 합의하에 열어놓는 이런 식으로. 그거 뭐하러 법이 필요해? 그냥 네. 하면 되지. 근데 그렇다 그 열어놓는 기간에도. 내가 그래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냐고. 네, 그 열어놓는 기간에도 물론 이제 그건 뭐 저희 개보위가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열어놓는 기간에도 다른 또 해커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일정한 그 요건을 정해가지고 협의해서 하는 내가 약간 겁니다. 무지해서 그런지 네. 열어놨는데 누군가 지정한 사람이 한번 들어와 보는 거는 그거는 법이 필요 없죠. 그냥 지금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말한 거는 그런 그런 아주 그 심각한 경계감 없이 그냥 운영하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고 나면은 큰일 나는 거고. 그런데 그 전에도 뭐 잘 되겠지 뭐 설마 이 정도를 뚫겠어. 그런데 구멍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근데 그 구멍을 알면은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든지 민간이든지 실질적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점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점검을 하려면 원래 본인 동의가 있으면 법 필요 없죠. 저거 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뭔 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는 정부 산하 기관이든지 아니면 정부가 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든지 어느 회사에 한번 뚫어보고 실제 피해는 끼치지 않고 통지를 하든지 뭐 절차를 취한 다음에 아니면 정부에 신고하든지 한 다음에 뚫어보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허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피해 안 끼치면 예를 들면 경찰관이 다니면서 나무 집에 가보고 이 담장이 뚫렸네? 이거 도둑이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모의해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협의하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 지금 또 되고 있고요. 이제 아마 동의를 일일이 다 받지 않아도 일정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제도 도입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걸 좀 더 정정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네.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실장입니다. 어디서 일어서서 한번 얘기하십시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네.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실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 베이스로 과기정통부도 한 2천여 개 기업들 동의 베이스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건 도와주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건 도와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민간 기업하고 공공기관 한 5개씩에서 10개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 없이 나중에 언제든지 침투해보고 할 수 있는 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 이후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법 제도화시키고 누구든지 공격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잠시 설명드립니다. 내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동의 없이 체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만드는 중이냐 하고 있다는 얘기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생겨날 테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토스 얘기는 아까 하다 말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람의 능력의 버금가는 아주 우수한 해커 수준의 체킹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은 다시 또 열어놨다. 네. 언제 닫을지 모르는 거죠. 사실 취약점을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방어 측면에서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좀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좀 전략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 AI 모델에 이 보안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서 이런 보안 특화 모델을 우선 만드는 것을 지금 연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미토스급 모델이 보안에만 특화된 모델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프론티어 모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보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어떤 고도화된 어떤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텐데 이게 사실 공장 담장 같은 거잖아요. 아주 단순하면 그 담장이나 아니면 방범 시설 같은 건데 그게 아무나 지나가다 막 보니까 막 열려 어디가. 예. 그건 체크를 누군가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들은 하겠지만 그 나쁜 예를 들면 의도로 가지고 피해를 끼치지 않은 범위에서 체크해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게 현행 법률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혹시 총리님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예방 중심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방향성은 저는 정말 적극 동의가 되는데요. 지금 공공기관이나 중소영세기업에 관련된 부분에 실제 정책적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전체 규모로 본다면 이 예산이나 그냥 몇백 개 기업 정도 지원하고 이게 지원 사업이라 이야기되고 있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지원 사업을 한다면 저는 제대로 된 규모로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 스타트업이나 중소영세기업들은 이 보안에 대한 그 개념을 갖기도 어렵고 전문 인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문제를 알려주는 방식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법적 기반이 만들어지면 해커 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일종의 공모 형태로 뭐 예를 들면 침투 경진대회를 하든지 해서 그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사실 뽑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보안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고 여기에 이 하게 될 전문 인력을 기른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전략적으로도 접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요거는 사실은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고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요. 네. 그건 다음에 얘기하시죠. 자, 다음으로 그러면 없으면 방송통신위원회